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두두TV 도쌤이에요. 오늘은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성형수술 후유증 언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1년? 2년?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고민이신 분들도, 그리고 성형수술 후유증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고민하시거나 고생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성형수술 후유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쭉! 첫 번째, 안면거상, 이마거상인데요. 이 안면거상이나 이마거상, 요즘에는 수술 부위를 헤어라인 쪽으로 숨겨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부위에 이 절개선이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대개의 경우에는 흉터 없이 매끈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나 피부 살성에 의해서 수술 흉터가 이렇게 쭉 경계에 따라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면거상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 귀 앞쪽으로 해서 요 구렛나루 앞쪽으로 쭉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마거상 같은 경우에는 요 이마의 헤어라인 경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선이 잡히는 경우가 있죠. 흉살이 돋아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부 색깔이 약간 하얗게 돼서 도드라지게 이렇게 줄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수술 흉터는 수술 흉터 레이저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비너스 비바라든지 프락셀 같은 흉터 관리하는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흉터 부위는 피부 결 자체가 수술하지 않은 부위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 그 부위에 인위적으로 흉터 레이저를 쏘게 되면 거기에 새살이 나게 되면서 조금 묻히게 돼요. 시술 전에 이 흉터 부위 보이는 정도가 100의 정도를 가졌다고 하면 흉터 레이저를 하고 나면 한 50% 정도로 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매끈하게 되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흐려지기 때문에 덜 거슬려 보일 수 있고요. 이 흉터 레이저로 일반적인 피부랑 다르게 오톨도톨하게 결이 다른 부분을 해결을 했다면, 그러고도 남아있는 이 수술 부위의 하얗게 탈색된 느낌은 흉터 반영구 화장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나의 다른 피부톤과 유사한 색소로 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반영구 화장, 눈썹 같은 거 한다고 알고 계시고 미인점 같은 거 찍는 걸로만 알고 계신데, 정상적인 피부랑 다르게 하얗게 탈색된 부위도 그 피부톤에 맞춰서 반영구 화장을 메꿔주게 되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덜 거슬려지거든요. 반영구 화장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지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 동안은 티나지 않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이 흉터 부위에 새살을 낳는 걸 촉진해주는 연어주사라는 걸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어주사가 말 그대로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새살을 나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티나게 흉지고 울퉁불퉁하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를 새살을 나게 해서 유연하게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연어주사도 시도해 볼 만한 치료예요. 두 번째, 바디의 지방 흡입이나 이식의 경우인데요. 보통 바디 쪽 지방 흡입이나 이식은 복부나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억밑살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에서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이 부위에 지방 흡입하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고르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후 관리를 잘 안 했거나 고르지 않게 지방 흡입이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흔하게 생기는 후유증 중에 하나예요. 이런 후유증은 피부 안쪽에 셀룰라이트가 생기거나 유착이 생겨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지방 흡입 후에 생긴 셀룰라이트나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 밑에는 피부와 아래층을 이어주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흡입을 하고 나면 셀룰라이트나 유착이 생기게 돼요. 그게 마치 우리 드시는 낫또 있죠? 실타래 같은 게 막 엉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 이렇게 막 얽히설키 성기게 되는데, 낫또 같이 생긴 다리가 균일하게 피부를 잡아당기면 좋은데 균일하지 않게 당기게 되면 피부가 어떤 부위는 푹 꺼지고 어떤 부위는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 후에 생겨난 유착이나 셀룰라이트를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초음파, 고주파, 체충격파 같은 관리로 그런 유착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슈링크나 울세라, 더블로 초음파 시술의 대표적인 시술들이고,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인모드나 써마지, 튠레이저 같은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고주파 시술이에요. 체외 충격파는 바디 스컬프팅, 피아니시모 여러 가지 이름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리는 간단한데요.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게 하는 그런 끈들을 끊어줘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피부층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매끄럽지 않게 지방을 흡입해서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채워주면서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 흡입으로 생긴 유착이나 셀룰라이트는 고주파, 초음파, 체외 충격파로 끊어주고요. 울퉁불퉁 너무 많이 지방을 흡입을 해서 생긴 꺼짐은 필러로 채워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눈밑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검 수술의 경우인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보통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고랑이 꺼져 있거나 그 위쪽에 지방이 도톰하게 나와서 뒤집혀진 반달모로 볼록 튀어나온 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층을 나눠보면 겉에 피부, 그 다음에 속의 피부, 그 사이에 이제 지방이 도톰하게 있으니까 그 붉어지는 지방을 쏙 빼내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또는 지방 흡입인데, 겉의 피부랑 속의 피부 사이에 원래 층을 이루면서 있었던 지방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가운데가 빈 공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의 피부랑 속의 피부가 떠있게 되니까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넣거나 이 피부 둘이 쫙 달라붙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매끈하게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후관리예요. 근데 이 후관리를 잘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이 눈밑은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많이 첫눈에 들어오는 부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울퉁불퉁함이 있어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 주사나 아이슈링크 또는 필러로 그런 울퉁불퉁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형수술 후유증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 알려드린 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성형수술 후유증이 있죠. 그런 후유증들 어떻게 개선하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은 영상 앞으로 사적팔사 아시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구독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어렵다.